죄송합니다. 선생님, 자꾸 제가 도구를 자꾸 써가지고 너무 글씨가 좀 못 쓰네요. 좀 예쁘게 써야 돼요. 아까 진리 발생이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말이 존재자의 진리를 작품 속에 지희, 잽젠, 구현하다, 정립하다 그런 말 나오죠. 스스로를 정리? 예. 네, 요거를 설명을 하면은 하이데거는 그 예술가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배제를 해요. 우리 보통 우리 칸트하고 우리 근세 그걸 하고 해결까지 쭉 하면서 계속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칸트한테 보면은 혹은 낭만주의 쪽 예술의 그걸 할 때는 예술가 자체를 뭐라고 봤습니까? 일종의 천재로 보지 않습니까? 즉 최고의 어떤 창조적 가능성을 이 개인 즉 예술가한테 두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그걸 굉장히 배척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그 작품 속 우리 그 지금 텍스트나 아니면 하이데거한테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는 구두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신전이 나오죠. 이 신전 설명을 할 때 의도가 뭔가 하면은 누가 그 신전을 지은지는 모르고 이런 말을 하이데거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할 때 내세우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재현을 비판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술가의 어떤 그 주체성. 누가 그 신전을 지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신전을 지음으로써 그 신전을 통해서 그 공간, 그런 다음에 그 주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새로운 어떤 방식의 그 장을 열어주는 게 이 신전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신전이 예술 작품으로서 하나는 그 재현을 예술 작품이 재현으로 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이고, 왜? 이 신전이라는 어떤 방식은 이때까지 어떤 있었던 사물을 재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그 신전을 그래서 그 신전을 판테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유일한 어떤 방식의 어떤 그 구성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혹은 그 속에
제우스 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제우스 상을 그대로 본따서 한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성을 거기서 나오게끔 사람들이 찾게끔 이 신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신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조정적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이 신전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신전의 작품이 나옴으로써 두 가지가 지금 비판이 되는 거죠. 하나는 재현,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예술가가 그걸 만드는, 물론 그 건축을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 진리 자체 혹은 그 예술, 이제 조금 뒤에 해야 될 이야기를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면은 그 예술 작품 자체가 그 예술가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된 그런 방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하이데거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러나 하이데거한테는 이 예술에 대한 그 이해가 바로 자기의 후기 사상을 계시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어떤 예술 작품 혹은 예술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데거는 여기는 이제 어떤 논란이 조금 있어요. 하이데거가 예술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그 학자들 사이에도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가 좀 이해의 어떤 차원에서는 일단 하이데거는 예술의 어떤 그 기능에 주목해요. 순환적인데 도대체 예술은 뭐냐? 그거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예술은 무엇이냐? 약간 순환적인 건데 예술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이데거는 그 작품을 통해서 밖에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작품은 이 본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예술이 본질에 대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어떤 걸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의미에서는 하이데거한테는 예술의 어떤 본질, 즉 예술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그 예술이 어떤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느냐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예술에 대한 어떤 전통적 방식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뭐 예술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데, 단지 이제 하이데거한테는 예술이 여러 진리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게 조금 이해를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술이 여러 진리가, 그러니까 이 진리의 어떤 그 발생이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한 게 아니고, 예술을 통해서도 진리 발생이 하는 거다. 또 그 철학을 통해서도 진리의 어떤 그게 발생이 한다.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건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국가 성립을 통해서 혹은 자기 희생 이런 걸 통해서도 진리의 어떤 그 발생이 한다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그걸 잘 못 읽어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진리의 어떤 한 아스펙트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유일한 건 아니고 그러나 예술을 통해서도 진리의 어떤 그 발생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한테는 이 진리 발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바로 예술 작품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아까번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쌤이 이제 그 질문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두로의 어떤 예를 이제 들어가지고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아까번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도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일 때는 이 도구의 본질이 나타나지는 않죠. 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자신은 물러나죠. 도구의 어떤 그 본질의 어떤 것 자체. 그러나 예술 작품 자체에서 도구의 본질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즉 구두의 어떤 그 방식을 분석을 함을 통해 가지고 구두의 한 농부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고통, 출산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그런 고통, 그런 다음에 이 구두로 통해서 일의 어떤 그 고통과 그런 다음에 또 기쁨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얽히죠. 또 그럼으로써 인해서 오는 또 그 식량, 빵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감사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기쁨 이런 것도 이 구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하이데거는 예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술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파악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술 작품에서 비로소 보이게 돼. 그 보이는 방식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농부의 어떤 그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나타난다는 것, 진리의 어떤 그 개념은 이런 그 차원에서의 어떤 진리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구두가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그러고 그냥 도구로서 쓰였을 때 그냥 그냥 도구라고 쓰였을 때 그냥 그 유용성 뒤에서 숨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구의 특성인데 그것이 예술 작품에서 비로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것, 즉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세계는 그 후슬이 말하고 있는 생활 세계와 비슷한 거예요. 생활 세계라는 게 총체적으로 주어지는 것.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농축된 그런 어떤 세계관 혹은 그 경험, 지식 그런 것들이 어떤 총체성 이런 것들이 생활 세계적인 어떤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비로소 예술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죠. 즉 하이데거한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예술 작품에서 즉 이 한 도구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나던 방식처럼 예술 작품에서는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예술의 어떤 그 기능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진리 발생의 어떤 하나의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한테의 어떤 그 진리라는 것은 정합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아니면 진리 우리 이제 철학사 개념 공부할 때 뭐 진리나 무엇이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정합성이다, 코리스판던스다, 뭐 아니면은 프레그맨티즘이다, 뭐 아니면은 아데크바트, 즉 일치되는 거다, 뭐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파는데 이런 방식의 진리가 아니라 이 구두의 어떤 그 본질적인 즉 세계를 갖고 있는 여기서는 도구죠. 도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련성들 이런 것들이 세계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방.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진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의 그 기본의라는 것은 하이데거한테는 바로 진리를 발생시키는 이때 이제 다른 말로는 진리 발생 혹은 진리 사건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 괴션 자체를 뭐 그렇게 독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르알그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괴션도 맨 그런 의미에 있어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세계의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전에 대한 예는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논의를 하이데거가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재현이나 이런 거의 어떤 그거를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즉 근대 미학을 비판하고 이 근대 미학이 갖고 있는 어떤 주 개념이니까 근대 미학을 비판하고 다시 이제 자기의 어떤 기본 그 개념이 그 세계와 대지의 어떤 상관관계, 이제 긴장관계라고 이제 하는데 혹은 투쟁이라고도 이제 하고 하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는 은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시 기능은 우리가 이제 이걸 아까 봤어요. 그 나타나는 거, 세계가 나타나는 거 어떤 그런 거. 이거를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물론 부분적으로는 나타나는 게 있지만 이걸 자꾸 인식적인 어떤 이 단계로 보면 안 돼요. 세계니까 인식으로 당겼을 때는 자꾸 어떤
존재자의 측면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세계 자체와의 어떤 관계. 근데 대지는 또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어떤 무거운 어떤 질량의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질량이 몇 킬로그램 뭐 얼마고 어느 정도 무게 나가고 혹은 어떤 뭐 소 몇 마리 옛날식으로 하면은 소가 뭐 2마리 정도의 어떤 무게다 뭐 이렇게 이제 무게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계시의 어떤 형태로 만약에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뭐가 빠집니까? 뭐가 뒤로 물러나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량감이라는 그 전체의 어떤 이런 어떤 느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거는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은폐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이야기가 조금 그런데 뭔가를 우리가 양화시키고 뭔가를 어떤 형식화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어떤 사물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래의 것이 그게 자꾸 저항을 하고 뒤로 물러난다는 말이에요. 뒤로 물러나는 것, 은폐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 어떤 과학적인 어떤 걸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물을 분석하면 동시에 그 사물은 다른 방식으로 뒤로 자꾸 물러나는, 뒤로 저항하는. 요게 지금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후기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거부를 하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혹은 우리 일상적 삶의 방식으로 어떤 거를 청량화하고 그렇게 끄집어내고 거기에 규정화시키고 소위 말해 조금 절대 이거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 형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내용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대안 개념이 이게 지금 이걸로 두 개를 개념을 이걸 지금 대안으로 나온 거니까. 근데 살짝 아주 이해하기 힘들면은 마치 내용과 형식이 있는 것처럼 종류의 그러나 절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이제 폐기용으로 이거를 대안 개념이 계시고 이 대안 개념이 은폐니까 그러나 이제 그냥 구분상으로 하자면은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사물을 설명했는 어떤 방식을 하이데거는 이 방식이 잘못된 거다. 왜 이건 순수하게 이성적인 거니까. 이거 쌤 이해가 됩니까? 이 두 용어는 이성적으로 사물을 평가를 해서 내용, 형식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형식이라는 건 곧 형상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꼭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계속 되돌아가 버리고 마치 이거 기계의 기술적 방식이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리니까 이 대안 개념으로 나온 게 은폐고 개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요런 식으로 했던 걸 이 하이데거는 이런 식으로 더 폭넓은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싹 취합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기가 여러분들 힘드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왔는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폐라는 거는 늘 뭔가를 계량화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학도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과학도 일종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물리치고 거부하고 뒤로 빠지는 이게 두 개가 긴장해서 싸우는 투쟁. 여기서 하나 이제 살짝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게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이제 긴장해서 서로 투쟁해서 탁 나타나는 진리의 어떤 하나의 나타난 진리가 하나가 탁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술 작품에서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개가 계속 지금 요 두 개의 작용에 의해서 진리에서 뭐 구도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아주 후기로 가면 여기 이제 인간하고 신이 첨가가 돼가지고 네 개가 이 세계를 이루는 어떤 그 원동력의 어떤 존재가 드러나기 위한 어떤 그 축으로서 작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예술 작품에서 이 두 개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요거 쌤 좀 이해가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움이 어떤 예술 작품에서 구두나 신재로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존재자의 진리를 작품 속에 스스로 정립함 이거예요. The variety, the science가 그 작품 속에서 구현화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예술 작품이고 이 방식으로 존재가 우리한테 자기가 우리한테 이제 열어젖힌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니까 다른 식으로 하면은 존재가 이제 우리한테 말을 건다는 그 자체를 스팀뭉을 이제 그렇게 번역을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초기에는 우리가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분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이 스팀뭉이 이걸 통해서 이제 존재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건데 존재자의 존재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제 이 스팀뭉을 뭐로 이제 바꾸는가 하면 스팀뭉 자체가 도구로 하면은 스팀맨 이게 돼가지고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자가 이제 말을 우리한테 존재가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요 방식으로 이 스팀뭉을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존재가 존재자한테 말을 거는 스팀뭉을 요 스팀맨 요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팀맨이란 독일어 소리가 소리 나다 이런 어떤 의미인데 그래서 존재자가 우리한테 말을 거는 어떤 이 방식. 예, 이게 이제 그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번역을 설명을 하는 거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후기 사상을 존재가 어떻게 자기 개혁하느냐. 물론 이 이제 이 두 개의 투쟁 속에 굉장히 또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 은폐하는 이 은폐 기능이 결국은 계시를 해주지만은 진리 그래서 계시가 진리가 계속 나지만은 계속 예술 작품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는 계속 뒤로 물러나는 대지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이 대지가 은폐적인 어떤 그 기능에 의해서 계속 물러나면서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 자체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예술은 근본적으로는 그 속에 비밀이 다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레첼 데스 존재자의 수수께끼라 그래 예술 작품 자체를 우리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아도로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번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도로노 책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때 아도로노가 예술 작품 자체를 미스티시 신비적인 것 그 속에 완전히 자기가를 다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이데거한테도 바로 이 대지의 이 개념 즉 은폐 이 기능이 계속 기술적 사유 방식 기술적 세계 혹은 다른 방식의 어떤 세계를 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술 작품 자체를 조금은 내주지만은 완전히 계속 뒤로 물러나고 닫는 어떤 그런 방식. 굉장히 지금 이야기 어렵습니까? 예, 쌤. 그 질문을 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인식을 하면 그 존재가 물러나 버리고 그 존재를 존재 자체로 보면 우리가 인식의 어떤 그 모자람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존재자를 이러한 거라고 감각적으로나 또는 이성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걸 어떻다고 우리 규정을 짓거나 인식을 하려고 할 때 그 그러니까 본질의 총체성은 오히려 분해돼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숨게 되는. 예, 숨게 되는. 네, 예. 그래서 그게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를 열어젖히는 것, 세계를 열어젖히는 젖히려고 내가 인식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럼 오히려 그 존재 순수 존재의 총체성을 오히려 무너져가지고 뒤로 물러서 버리는. 예.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계속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렇죠. 상태로 계속 긴장하고 투쟁하고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과 존재의 어떤 대립이나 투쟁 이렇게 끊임없는 긴장관계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계 개념 자체가 이 총체성 개념 일종의 그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개가 대립 속에서 그런 방식도 이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방식의 일부일 거니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 가장 그 근원적인 두 힘, 대지와 세계의 어떤 이 긴장과 충돌. 그런 다음에 더 근원적으로는 이 대지 자체가 계속 뒤로 이렇게 물러나려는, 즉 존재사 자체가 우리가 지금 존재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속 전기부터 후기까지 이렇게 존재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이데거한테는 존재는 절대 다 이렇게 나타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나타내질 수가 없는가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일종의 존재가 그를 지금 후기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존재가 일정하게 우리한테 선물 준 것만 가질 뿐이에요. 그 준 것만 선물 준 것, 즉 우리한테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존재자 측면에서 뭔가 던져준 일부만 던져준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사성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초기에는 전기에는 현존재 구조 자체가 시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성이기 때문에 왜 죽음을 우리가 끌어안고 존재를 지금 대면하게 우리가 시간성인데 반해서 여기서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이 스팀뭉이 다르고 지금 근대 스팀뭉이 다른 거죠. 지금 현대는 스팀뭉이 불안으로 나타나지만은 고대는 경이로 나타났을 거고 중세 때는 뭐 좀 순종이나 뭐 지복 뭐 이런 스팀뭉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팀뭉 자체가 이 현존재로 전기로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후기적으로 가면은 존재 자체가 자기가 역사성을 띠니까 초기, 중기, 우리 역사를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그 스팀뭉이 다르게 지금 주어지는 거죠. 왜? 우리 각자 지금 그 다르게 존재를 지금 계속 역사성으로 보면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세 삶의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지금보다는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들이죠. 정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물론 그게 뭐 또 여러 가지 또 행복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 또 들을 있겠지만은 어느 차원에서 이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그래서 교시해야 되는 거죠. 교시해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뭔가 발생하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질문이 갑자기 몇 개가 막 동시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분들한테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네. 질문 좀 하십시오. 아니요, 하실 괜찮아요. 지금 그 정합성이라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하이데가 얘기하는 그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물 자체 그 물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규정을 하는 건가요? 그런 비슷한 뜻인가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옳고 그름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물 자체가 세계랑 뭐 사물 자체가 자기의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자기의 총체성을 드러내주는 그 사건 자체가 이제 진리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뜻이라면 맞는데 근데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게 조금 배치되는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티무의 역사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이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역사성이 그 존재 그러니까 바깥 존재에 대해서 투영되는 것이지 이 사물이 지 스스로 지가 역사성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티무는 지금 우리 현대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스티무이 그 뭐 아까 불안이지만 과거에는 다른 스티무이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게 다른 거였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이게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그 스티무이죠. 근데 그게 왜 바깥에 있는 존재자의 스티무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고
또 아니 그게 이제 그 질문만 네. 우선 또 끊어서 이제 네. 잠깐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면은 이때 이게 나라는 주관에서도 이것도 나라는 거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그 기본 구조, 인간이라는 어떤 그 기본 구조에서 이것이 유일한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 이제 스팀을 존재를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계시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역사 전체를 쭉 보니까는 스티뭉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스티몽은 일단 있는데 스티몽의 방식이 다른 방식. 그렇죠. 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거는 결국은 다른 식으로 하면은 존재가 나타나는 어떤 그 방식이 결국은 이 주관이 이걸 좌우가 돼가지고 이게 주체가 돼가 이게 바로 자기가 마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파악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 방식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지금 현 존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현 시대의 어떤 자기 아까 말씀하신 생활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사물이 내한테 그렇게 전해준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우리 한계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한계 속에서 어떤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어차피 한계가 지워지는데 그 한계라는 것이 이 사물 자체가 원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니고 이제 내 주체적인 한계인데 근데 우리가 어차피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 이 사물이 내한테 마치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게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릴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선조 때는 존재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시대는 존재자로만 이해를 한다 이렇게 했나. 하이데거가 이제 거기 동의를 하거든요. 아니 릴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릴케가 자기 시대에 살아갈 때 이전에는 자기 선조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 뭐 하고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무슨 삶에 대한 관계, 인간관계 뭐 이런 전체의 어떤 그런 관계를 존재로 이해를 하는데 존재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존재자 방식으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기투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투돼 있는 거 우리 지금 세계 우리 이 세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물질적 경제적 생활 환경 이 자체가 그 50년 100년 전 몇백 년 전하고 다르게 지금 생활 세계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지금 다른 방식의 때는 우리 인간한테는 지금 이제 불안의 형태로 지금 스티뭉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데 그 이전에는 생활 세계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는 세계 자체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를 파악하는 주체는 그 당시에 자기 인식의 주체가 그걸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가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왜 가가 내한테 준다고 얘기를 하지? 이제 이거는 걔가 왜 내한테 주냐고. 이제 그게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주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제 하이데거를 이제 갈 때 막 이제 너 철학도 결국은 실존주의 아니냐 아니면 주관주의에 빠져 있지 않느냐 왜? 어쨌거나 간에 현 존재가 결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존재로 나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주체성이 어떤 그 자기 결단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하이데거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그런 어떤 주체적 어떤 그게 아니라 존재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시선을 이제 존재의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풀이를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지라든지 그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축들이 대지 세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여기서는 전개선이 어쨌거나 간에 개인이 다자연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 구조에 의한 어떤 이 스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반해서 이 대지 세계로 가면은 이거는 지금 존재 측면을 이야기하는 어떤 축으로서 긴장의 어떤 관계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존재 측면으로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스팀ung조차도 이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그는 존재가 우리 인간한테 그런 식으로 던져준 것, 말을 거는 그 방식으로 사유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전환을 해버린 거죠. 왜? 자꾸 주관주의라든지 독일 관련 자꾸 이렇게 다자인의 어떤 그 스팀ung이 자기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주체주의로 빠지게 되고 주체주의로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존재를 뭡니까? 네, 인식의 그렇죠. 객체로 그런 식으로 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염도 있으니까는 아예 존재 자체 측면에서 봐서 다시 이제 재해석한 거죠. 스팀ung도 다시 재해석하고 한 거. 그러면은 이제 존재 자체가 괴시엔이라는 그 자체는 뭔가 계속 발생 사건이니까 이 사건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무슨 뭐 경찰 사건, 무슨 뭐 범죄 사건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가 되는데 이 사건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전에 들레저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 어떤 한 특이성 하나의 어떤 그 발생하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일을 그럼에도 그 고유한 어떤 창조적 어떤 그게 가능성이나 그런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존재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전체가 그렇게 이제 하이데거가 바꾸면서 주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걸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존재 측면에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것도 하이데거를 해석하고 이럴 때 굉장히 참 논의가 많이 되고 저도 그게 이제 그 막스 밀러라고 굉장히 그 하이데거 굉장히 유명한 그건데 저도 이제 그 사람 쓰는 논문을 특히 그 전에 요 문제를 다루었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요약해서 발표한 적도 있고 뭐 이런 세미나 때 발표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점도 저도 제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예요.